전화.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밖에 날이 너무 덥더라고요. 어머니 더위도 많이 타시는데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나야 뭐 집에 있지. 바쁜데 뭐하러 전화했어? 나 같은 늙은이 어떻게 대받자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 에어컨 잘 틀어놓고 계시죠? 전기세 아낀다고 더운데 안 틀어놓으시면 안 돼요. 요즘 같은 날은 에어컨 없으면 정말 더위 먹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틀 참이지. 이렇게 좋은 에어컨을 사주고 고맙다. 네 시아버지도 맨날 밖에 돌아다니다간 집에 새 에어컨이 들어오니까 집에만 붙어 있는 거 있지. 에어컨이 집 마누라보다 더 좋았나 봐. 에이, 아버님도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안 그래도 어머니 곧 생신 다가온다고 선물 뭐 해줘야 되냐고 물으시던데요.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비밀이에요? 아버님이 꼭 깜짝 선물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 양반이 노망이 났나? 평생 안 챙겨주던 생일 선물을 이제야 챙겨준다고? 너가 챙기라고 한 소리 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이번엔 어머니 생신 잘 챙겨주고 싶으신가 봐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유,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 그래. 매번 내 생일상 네가 차려줬잖니. 올해는 특히 더운데 더운 음식 앞에 있으면 너도 힘들잖아. 그냥 요 앞에 중국집 하나 있는데 거기서 짜장면이나 먹고 그러자고. 어머니 생신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도 가게도 바쁘다며 그냥 대충 보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고 아님 제가 알아서 준비해 갈게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테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선물은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필요한 게 뭐가 있어? 너가 웬만한 거 다 사줬는데. 나는 늘 너한테 면목이 없어. 이런 허름한 집안에 들어와서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지금도 우리 용돈 주잖니? 가게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만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나 싶다. 에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남편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님 좋아해서 하는 건데요. 하나도 안 힘드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주세요. 저도 선물 고르기 어려워서 그래요. 너도 참 그렇게 착해 빠져서는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늘 고맙다. 선물은 그 사람들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 그런 거 하나 사주렴. 밖에 나가면 사람들 죄다 그런 거 들고 있더라고. 그게 시원한가 보지? 아, 손선풍기요? 하긴 어머니 왔다 갔다 하실 때 필요하겠네요. 알았어요. 참고해 볼게요. 그래, 혹여나 비싼 선물 사오지 말고 어차피 나나 아버지나 주로 집에서만 지내서 별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아. 네, 그럴게요. 어머니 그럼 생신 때 봬요? 그래. 너도 오늘 하루 잘 보내라. 직후 가게. 가고 싶은 게 없다고 하지? 어머니들 그런다니까. 그러게. 이제 나 좀 편하게 대해주셔도 되는데 늘 이러시네. 그래도 손선풍기 가고 싶으시대는데 선풍기랑 어머니 시원한 여름 셔츠 하나 사드려야겠어. 요즘 날이 너무 찐득찐득하잖아. 그 시원한 소재 있다고 하던데? 시어서커인가? 들어본 것 같아. 그렇게 사주면 좋아하시겠네. 어머닌 당신이 하는 건 뭐든지 좋아하시잖아. 근데 들어보니까 어머니도 식당만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소? 가게도 내가 나와볼 만큼 이렇게 바쁘고 당신도 음식 이것저것 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괜찮은 식당 하나 예약하자. 그래도 어떻게 그래.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아버님은 바깥 음식 조미료 많이 들어간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모처럼 맞는 어머님 생신인데 따뜻한 집밥 먹어야지. 그러면 당신이 도와주면 되지? 당신도 이제 살림왕이잖아. 내가 돕는 건 당연한 거고. 아니, 애초에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해야지. 어머니도 저번에 나한테 은근슬쩍 그러더라. 자식들이 자기 부모 생신상 차리는 게 맞다고. 무슨 드라마를 보신 모양이야. 거기서 며느리가 시부모 생신상 차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서 며느리가 고통받는 걸 봤대. 그거 보고 당신 생각이 났나 봐. 그러셨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난 정말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건데 뭘. 난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그래서 부모님 생신상 차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부담 가지실 거 없는데? 그래도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신 모양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당신 딸처럼 생각하시긴 하지. 누나가 그렇게 집을 나간 지도 10년이 됐잖아.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부모님 돈 들고 튀어서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네. 그러니 당신이 누나 빈자리 채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래저래 부담스러울 텐데 고맙고. 그러게. 언니도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돈 날려먹은 것도 날려먹은 거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은 언니 기다리고 있는 눈치던데. 이미 10년이나 지났잖아. 그냥 슬쩍 와서 인사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연락이 안 되니까 솔직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해. 틀림없이 잘 살걸? 누나 그런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속 다 썩여놓고 자기는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니까. 솔직히 난 이대로 영 끊어지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당신도 내심 걱정하면서 괜히 그래? 얄미워서 그러지. 남들은 딸들이 부모님 말년에 알뜰살뜰 챙긴다는데 부모님도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언니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모르겠다. 나도 이젠. 그렇게 자기한테 돈 투자하면 꼭 성공해서 보답한다 하더니 솔직히 부모님도 보답하라고 준 게 아니고 자기 딸이 돈 필요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준 걸 텐데. 그 돈 못 갚을 것 같으면 못 갚는다고 말을 하던가 이책도 없이 잠들다니까 부모님 속이 말이 아니잖아. 형님도 그래. 자기 마누라가 그랬으면 전화라도 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게 사위 도리 아니야? 난 두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제 와서 이해 안 된다 하면 뭐 하겠어. 시간도 이렇게 흘렀으니 이젠 그만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당신한테 더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부모님 진짜 힘들어하셨을 거야. 당신이 누나 그렇게 연락 안 될 때 우리 부모님 집 들락거리면서 살뜰히 챙겼잖아. 그 은행 평생 갚아도 모자르다니까. 새삼스럽게. 나도 맘이 가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안 했으면 내 맘도 불편했을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정말 큰 행운이야. 그리고 생신상 차려드리라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하자. 어차피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입 짧으셔서 많이 드시지도 못해.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날이 더워서 음식 많이 해봤자 상하기만 하지. 여보, 가게 좀 잠깐 봐줄 수 있지? 지금이 손님이 제일 한산할 때라 이 시간에 백화점 다녀와야겠는데. 그래, 그럼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웬만한 건 유미 씨가 알 테니까 물어보고. 알았어, 잘 다녀와. 일주일 후, 시댁. 아니, 넌 벌써 일어났니? 무슨 아침 대바람부터 음식 준비를 해. 어제도 일 때문에 늦게 들어봤잖아. 잠 좀 더 자지. 우리 어차피 아침밥 잘 안 먹는데. 그래도 생신상은 아침에 차려드려야죠. 어머니, 국 간 좀 봐주시겠어요? 미역국을 오랜만에 해서 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딱 맞다. 아유, 땀을 삐죽삐죽 흘리네. 선풍기라도 틀어놓고 하지. 너 마누라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럴 생각도 못했어? 나도 일어나자마자 야채 다듬고 하느라 그랬지. 더운 줄도 몰랐어. 맞아요. 새벽엔 그래도 별로 안 덥더라고요. 어머니, 조금 더 주무세요. 제가 다 되면 깨워드릴게요. 아버님은 약속터 간다고 나가시던데요? 한두 시간 있다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니들도 너무 서두르지 말렴. 나도 도울 건 없고? 없어요. 나머진 집에서 해온 거 다시 데우기만 하면 돼서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 좀 더 주무세요. 그래, 엄마. 아버지가 약속터를 그렇게 오래 갔다 오는 줄 알았으면 우리도 좀 더 늦게 일어나도 될 뻔했다. 그러게, 니들이 이렇게 일찍 준비할 줄은 몰라서 얘기해주는 걸 깜빡했네. 그 양반이 올해부터 약수터 다니기 시작했거든. 운동은 칠색을 하던 양반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아버지도 이제 건강 생각하시는 거죠? 여보, 그럼 우리도 조금 이따가 준비할까? 아버님 도착하실 때 같이 먹어야지. 지금 준비 다 해놓으면 음식 식을 것 같아서. 그래, 그게 좋겠다. 얼른 자라. 7시밖에 안 됐어. 난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당신 또 담배 피우려고 그러지? 어머니 남편 좀 혼내주세요. 담배 끊기로 약속해놓고 맨날 어긴다니까요. 조윤이 기숙사 학교 들어가고 나선 더 그래요. 너는 애도 있으면서 담배 피우면 어떡하니? 간접 흡연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지수도 기관지 약한데 너 때문에 더 안 좋아지면 책임질 거야. 저도 끊고는 싶은데 잘 안 돼요. 이제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니까요.
딱 한 대만 피우고 올게요. 여보, 이번 한 번만 봐줘, 응? 나 참. 그럼 한 대만 피우고 와. 그보다 많이는 안 돼. 알았어, 잠깐 다녀올게. 어, 누나. 누나라니? 그게 무슨...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 너도 오랜만이다. 지수도 있었구나? 다들 너무 오랜만이네. 아버지는? 안 그래도 초인종 누르려 했는데 바로 너가 나와서 우리도 깜짝 놀랐잖아. 다들 안녕하셨어요? 장모님 생신 축하해드리려고 왔어요. 이른 아침에 오는 거라 다들 주무시고 계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다 일어나셨네요? 아니, 네가 여기는 어떻게...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요? 넌 10년 만에 누나 보면서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일단 들어오세요. 너무 오랜만이라 그래요. 하긴 오랜만이긴 하지. 그래도 다들 얼굴이 많이 늙진 않았네. 근데 지수 넌 피부 관리 좀 하지 그랬어. 예전엔 얼굴은 별로 안 이뻤어도 피부가 흑고 탱탱해서 커버가 됐는데 이젠 피부마저도 주름이 자글자글하네. 여보, 지수 피부보다 내 피부가 훨씬 낫지 않아? 당신은 관리라잖아. 당신이 쓰는 그 크림 그거 하나 드려. 아, 그럼 되겠다. 지수야, 내가 이따가 자주 쓰는 크림 하나 줄게. 그게 노화 방지에도 좋고 피부도 탱탱하게 해주더라고. 그거 꼭 써야 되겠다. 여자가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알아야지 그게 뭐니? 오자마자 왜 남의 피부를 갖고들 먹여? 마누라 편드는 건 여전하구나. 그냥 장난이지.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저도 피부 관리 한다고 했는데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암튼 다들 들어오세요. 아버님은 약수터 가셨어요. 아, 그래? 아버지도 이제 건강 챙기시나 보네. 근데 엄마는 왜 아까부터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10년 만에 딸을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 이 독한 년 같은 이라고 10년 동안 연 끊고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선 할 말 없냐고 묻는 게 맞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끓였는데. 엄마, 왜 갑자기 울어? 엄마가 우니까 나도 눈물 나잖아. 나도 내가 나쁜 년인 거 알아. 엄마 아버지가 어렵게 해준 돈 다 말아먹으니까 얼굴 볼 면목이 없는데 어떡해.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 10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 근데 어젯밤 꿈에 엄마가 나오는 거 있지. 반갑다가도 덜컥하더라고.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용기 내서 온 거야.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라도 따로 연락을 드렸어야 됐는데 못난 사위라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잘 살고 있으면 됐지. 그러면 됐어. 나한테도 미안해. 나도 장녀로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땐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 혼자서 부모님 살피느라 고생 많았어. 나보단 지수가 더 고생했지. 지수가 딸 노릇 다 했어. 그래, 그것도 너무 고마워. 솔직히 지수 너가 있어서 내가 안심을 좀 했던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별일 없으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음식 냄새가 나네? 엄마 생신상 차리고 있었던 거야? 네, 아버님이 좀 늦게 오신다고 해서 좀 이따가 마무리하려고요. 그래? 어디 한번 볼까? 담배 피우러 가던 길이었지? 같이 나갈까? 나도 담배 피워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나는 새벽 기도 좀 올려야겠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잠시 후. 어머, 설마 이게 다야?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시어머니 생신상을 누가 이렇게 차려. 딱 봐도 맛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구만. 가짓수도 너무 적고. 설마 우리 엄마 생신 때마다 이렇게 차린 거니? 그래놓고 네가 딸 노릇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어? 네? 어머니 아버님이 입이 짧으시기도 하고 아침에 많이 안 드신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차렸는데요. 그리고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어머머, 말하는 거 좀 봐. 너도 이제 나이 좀 먹었다 이거지? 전엔 안 그랬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라네. 야, 이렇게 차릴 거면 사 먹는 게 낫겠다. 반찬이 기본 10가지는 돼야지 이게 뭐야. 그리고 고작 고기 반찬이 불고기야?
소고기도 좀 굽고 장조림도 하고 갈비도 해야지. 왜 이렇게 부실해? 너 내가 없다고 그동안 우리 집 만만하게 봤구나. 어?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고, 날도 더워서 음식 많이 해서 남기면 다 상해서 그래요. 어머니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셨고요. 이거 갖고 만만하게 봤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게 왜 이렇게 큰 소리들이 나? 무슨 일이 있어? 아, 아니야 엄마. 그냥 우리 둘이 얘기 좀 했어. 기도 마저 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지수한테 소리 지르는 것 같던데. 에이, 내가 오랜만에 와서 소리 지를 게 뭐가 있어. 얼른 들어가 있으라니까. 얼른. 지수야,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하렴. 알았지? 네, 어머니. 참나. 너 이따 보자. 1시간 후 시댁. 정서방은 어디 갔냐? 어디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더니 아직이야? 아침부터 전화가 잔뜩 오는 것 같던데. 일 때문에 그래요. 일이 바빠서. 바쁜 게 좋잖아요. 예전엔 백수로 뒹굴뒹굴 했는데 이제 몸이 10개라도 모자란걸요. 그래. 뭐 바쁘다니 다행이구나. 근데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당연히 엄마 아빠 선물이죠. 이건 엄마 선물, 이건 아빠 선물. 뭘 선물까지 사왔어? 당연히 사와야지. 그래도 딸내미 잘 살고 있단 거 보여주고 싶어서. 얼른 열어봐. 나도 뭘지 궁금하네. 스카프네. 나는 양말이네. 뭐야? 어디서 본 것들인데? 저거 백화점 사은품으로 주는 거랑 똑같은데?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주는 건데 나도 어머니 생신 선물 살 때 받은 것들인데. 설마 백화점 사은품을 선물이라고 가져온 거야? 아까 반찬 지적할 때도 세하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 내가 백화점 가서 사온 거야. 나도 먹고 살려고 돈 엄청 아끼는데 이번엔 돈 안 아꼈어. 정말 좋은 소재라니까 맨날 맨날 하고 다녀.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뭐. 약수터 갈 때 신고 다니면 되겠네. 근데 상 이게 다 차린 거야?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겨우 이거밖에 못 차린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뭘 그러냐? 그렇게 누나가 봤을 때 부족해 보였음. 누나가 직접 하지 그랬어. 그리고 이 정도면 되지 뭘 그래. 야, 네가 자꾸 마누라 편을 드니까 애가 이렇게 버릇이 나빠진 거 아냐. 엄마, 며느리 교육 이렇게 시키면 안 돼. 야, 내가 아까부터 지적을 했으면 음식 한 가지라도 더 할 정성을 보여야지. 어떻게 그대로 내보낼 수가 있어?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지? 내가 사근사근 말하니까 안 무섭지? 이딴 걸 누구 보고 먹으란 거야? 누나, 왜 밥상을 엎어? 진짜 미쳤어? 아까부터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10년 만에 오셔서 한다는 얘기가 고작 생신상을 왜 이 모양으로 차렸냐는 건가요? 그리고 부족해 보이든 어쨌든 간에 어머니 생신상인데 바로 엎어버리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요. 뭐?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그럼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을 이따위로 차리는 건 상식적이니? 너 오늘 한번 제대로 혼나 봐야겠다. 이거 안 나요? 누나 미쳤어. 왜 내 와이프 머리채를 잡아? 저기,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오랜만에 와서 이게 무슨 난리냐? 다들 내버려 둬요. 이렇게 버릇없는 년은 단단히 혼쭐을 내야 돼. 10년 동안 내 빈자리 알아서 잘 채우겠거니 했는데 우리 부모님을 겨우 이따위로 대? 절대 용서 못해. 엄마, 지금 내 뺨 때린 거야? 너 당장 관두지 못해. 자식 노릇도 똑바로 못하는 년이 어디서 올케를 때려? 니보다 지수가 100배, 1000배 나으니까 당장 관둬. 니 같은 딸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지수가 우리 딸이지 너 딸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엄마, 어떻게 지수 편을 들 수가 있어? 아무리 내가 오랜만에 왔다 해도 그렇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고작 생신상을 이따위로 차렸는데 지수가 딸이라고? 진짜 너무하잖아. 아까는 나 잘 살고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누난 이 와중에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 여보, 괜찮아?
어, 나 잠깐만 정리 좀 하고 올게. 그래, 지수야. 우리 때문에 이런 걸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얼른 지수 데리고 나가 있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알았어요. 여보, 일단 가자. 하긴 어딜 가. 나랑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입 닥치지 못해. 지금까지 우리 먹여 살린 게 누군데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먹여 살렸는데? 지수쟤 옛날처럼 콜센터 다니는 거 아니야? 콜센터 월급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엄마 아빠를 먹여 살려? 알지도 못하면서 콜센터 다닌다고 그럼 무시한 거야? 지수쟤 콜센터 월급 살뜰히 모아서 사업 차렸다. 잠도 잘 못 자고 열심히 일하더니 수익도 꽤 괜찮게 나고 있고. 그래도 자기가 땀 흘려가며 번 돈이니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까울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런 티 안 내고 우리 용돈 빼먹지 않고 챙겨줬다. 네가 우리 돈 빼돌리고 도망가서 당장 집 팔아야 할 위기였을 때도 지수가 발벗고 나서서 우리 도와줬어. 덕분에 아직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거고.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하겠냐. 딸 자식도 부모 돈 쓰고 튀는 마당에. 그런데 와서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란 판에 생일상을 부족하게 차렸다고 머리채를 잡아? 제정신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10년 만에 연락도 없이 아침 대바람부터 올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어떻게 나이를 10살이나 더 먹는데도 옛날과 달라진 게 없는지. 네가 내 딸이라는 게 이제 수치스럽다. 대체 뭐 타러 온 거야? 양심이 있으면 찾아오면 안 되지. 꼭 찾아왔더라도 조용히 얼굴 비치고 돌아가든가. 그니까 지수 제가 돈을 꽤 번단 말이지? 사업하는 거면 사장이라는 거네? 돈 많이 벌어? 이 와중에 그게 중요해. 너 무조건 지수한테 무릎 꿇고 빌어. 지수가 너 용서해주기 전까지 나 돈이 절대 안 본다. 아니, 아예 네 얼굴 안 보고 싶다. 어떻게 오랜만에 와서 이런 난리를 쳐? 알았어. 바로 지수한테 사과하러 갈게. 그럼 되잖아.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하긴 어딜 가. 지수도 놀랐을 텐데 지금 네가 가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사과는 빨리 하는 게 좋댔어. 다녀올게요. 직후 시댁 앞. 그게 사실이야? 아니 콜센터 다니다가 어떻게 사장이 됐대? 몰라. 지수 걔가 그래도 살뜰한 면이 있잖아. 어떻게 사장이 된진 중요하지 않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지수 선물을 타올 걸 그랬어. 근데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저기 카페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앉아있는데? 그러네? 얼른 가보자. 직후 카페. 누나가 여긴 왜 와? 미쳤어? 빨리 안 나가! 사과하러 온 거야. 지수야, 많이 놀랐지? 진짜 미안해. 내가 뭘 모르고 그랬어. 내가 사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든. 그거 때문에 지금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어. 깜빡하고 약을 안 챙겨 먹어서 순간적인 화를 못 참고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진짜 미안해. 많이 아팠지. 내가 약이라도 사다 줄까? 제가 자리에 있었음. 와이프 잘 컨트롤했을 텐데. 하필 업무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정말 죄송해요. 많이 안 다치셨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 하면 다야? 지수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머니 생신상 차린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어. 그에 대한 결과가 이거야? 누나는 엄마 생신상 차려드린 적 있어? 지수는 매해마다 어머니 아버지 생신상 차렸다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자식도 그렇게 못해. 다 안다니까. 나도 너무 고마워. 지수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죄송한데요. 더 이상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지금 사과를 받고 싶겠어. 나도 누나 보고 싶지 않아. 매형, 누나 데리고 가주세요. 지금 당장은 얘기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알았어.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여보, 다음에 얘기하자. 아무튼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온 건데 일이 이렇게 돼서 속상하네요. 지수야, 오늘은 그만 갈게. 그래도 다음엔 꼭 좋게 풀자. 그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 미안했어. 갈게. 잠시 후. 당신 괜찮아?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진정 좀 됐어. 근데 당신도 느꼈겠지만 언니 좀 이상한 것 같아. 느낌이 좀 쎄해. 사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님께 드린 선물도 그거 백화점 사은품이야. 나도 어머니 생신 선물 살 때 그거 받았거든. 설마 진짜 사은품을 줬을까 싶어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맞더라고. 뭐? 그럼 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백화점 사은품을 준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도 선물 간 매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잠자코 있었는데 난데없이 머리채까지 뜯기고 솔직한 마음으로선 나 언니 보고 싶지 않아. 앞으로 쭉. 나도 동감해. 10년이나 지났으면 철이라도 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그 와중에 지 정신병 있다고 변명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은 이만 집에 가자. 엄마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생신 파티를 해. 다음에 괜찮을 때 밥이나 한 끼 먹자. 어머니 아버지도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고. 일단 집 가서 푹 쉬자. 내가 옆에서 잘 막았어야 되는데 미안해. 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해서 몸이 굳더라. 괜찮아. 나도 같은 상황에선 그랬을 것 같아. 그래, 일단 집에 가자. 나도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머리가 계속 띵하네. 그래, 일단 아무 생각 말고 가자. 이틀 후, 집. 이른 아침부터 누구야? 오랜만에 휴가인데. 가스 점검도 저번 주에 했고, 정수기 필터도 저번 주에 갈았는데. 누구세요?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지수야. 여기가 집 맞구나. 아니, 가게로 갔는데 오늘 휴가라고 해서 놀랐잖아. 그래도 마침 집 주소를 알아서 다행이었지. 집에서 쉬고 있었구나. 그래. 이렇게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여유로울 때 우리랑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면 얼마나 좋아. 이 빵, 저희 부부가 줄 서서 사온 거거든요. 진짜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 아니, 여긴 어떻게 왔어요? 집 주소 알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엄마한테 준 선물 말이야. 거기에 교환증 들어있던데? 지수 너 집이랑 가게 주소도 적혀있고. 처음엔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또 너한테 피해 주려고 그러냐고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 난 진짜 화해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암튼 그거 보고 온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 연락도 안 받던데 아직도 화 많이 난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사과하러 오신 거면 그냥 가세요. 별로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아이, 지수야. 무섭게 왜 그래. 내가 정말 실수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빵까지 사온 거 아니야. 일단 얘기 좀 하자. 그래요. 와이프도 내내 실수한 것 같다고 힘들어했어요. 저희 진심 한 번만 받아주세요. 예? 아니 사람 머리를 다 뜯어놓군. 이제 와서 실수라고 하면 내가 당한 건 뭐가 되는 거죠? 알아. 그래서 이렇게 두피에 좋은 영양제도 사왔어. 그리고 전에 말했던 크림도 사왔고. 그러니 마음 좀 받아주라. 그 김에 우리 부탁도 좀 들어주면 좋고. 부탁이라니? 그게 뭔 소리예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수 네 가게 보니까 손님 진짜 많다며? 요즘 자영업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네 가게 완전 대박집이던데? 하긴 너가 예전부터 아이디어가 좋긴 했어. 나도 과일이 그렇게 잘 팔릴 줄 알았음 진짜 과일 가게나 차리고 그랬다. 아무튼 우리가 형편이 아직 좀 안 좋아. 남편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도 알바하면서 돈 벌고 있긴 한데 우리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우리한테도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가 있거든. 지수 너가 설명해달라 하면 얼마든지 설명해줄 수 있어. 그 정도로 자신 있다니까? 정말 대박날 확률 100%인 사업이에요. 저희도 어렵게 사업 아이디어 받은 건데 자본금이 부족하더라고요. 딱 1억 원. 그 정도만 있으면 무조건 몇 배로 불려줄 사업이니까 저희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1년 안에 무조건 원금 갚고 거기 이자까지 엄청 얹어서 드릴게요. 그래, 각서 쓰라고 하면 쓸게. 그러니까 빌려주라, 그러니까 결국 돈 빌려달라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네? 갑자기 10년 만에 어머니 생신 축하한답시고 찾아온 것도 그거고?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침 도움도 필요하고 가족들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그런 거지. 10년 동안 연락 끊었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고?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놓고 그런 뻥을 치면 안 되지. 어디서 약을 팔아? 그래, 뭐가 쎄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선물을 그렇게 형편없는 걸로 준비했구나? 형편없다니? 백화점에서 사온 건데? 백화점 사은품이잖아. 그래, 우리 집에도 있겠다. 이거잖아. 니들 쇼핑할 거 다 하고 부모님은 사은품 주는 게 말이나 되니? 돈 없다고 하더니 백화점 쇼핑할 돈은 있었나 봐. 아니, 그건 그래도 백화점 사은품이라 퀄리티는 괜찮아.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은품을 드린 거지. 나도 부모님 좋은 선물 사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지수 너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 지금 나 때린 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정신 좀 번쩍 차리라고. 돈줄이 나야 되는 건 내가 아니라 너겠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돈 뺏어가 놓고 또 돈을 빌리러 왔어? 네가 양심이 있어? 그쪽도 그래요. 와이프가 이 모양이면 그쪽이라도 말려야지. 어떻게 부부가 똑같이... 저희도 잘해보려고 온 거잖아요. 이번 사업은 진짜 확실하다니까요. 한 번만 믿고 도와주시면. 지랄을 하네.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딨냐? 확실하게 부모 자식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도 자식이 부모 뒤통수 치는 세상인데? 니들 도울 돈 없으니까 당장 꺼져. 그리고 혹시라도 시부모님한테 가기만 해. 내가 바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뭐? 우릴 고소하겠다고? 가족 사이에? 가족 사이여도 돈 들고 튀면 그게 사기꾼이지 뭐야. 지금도 사기치려고 했고. 조용히 꺼지라고 할 때 꺼져. 다시 오지 말고. 우리 가족 중에 니들 다시 돌아오는 거 바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네 손윗사람인데 감히 반말을 찍찍해. 아무리 네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지 너무하지 않니?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돼? 이렇게 버릇없이 구냐고. 돈 못 빌릴 것 같으니까 본 모습 바로 나오는 거 좀 봐. 적어도 니보단 예의 있게 대하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꺼지라고요. 니들이 영영 사라지는 게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도 효도하는 거니까. 평생 효도 한 번 못 해본 부유자식들인데 이번 기회에 효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안 꺼지면 주택 침입으로 고소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되면 니들이 부모님 돈 들고 튄 것도 다 경찰한테 말할 거야. 그리고 보나마나 이렇게 사업 확실하다고 돈 달라고 온 거면 지금도 그렇게 떳떳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거까지 다 까발릴까? 특히 당신,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무슨 코인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불법일 텐데? 한번 제대로 신고해줘? 이거 불법 아닌데요. 어머니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는 건데. 네. 뭐 그렇게 당당하면 지금 신고할게. 의리 떳떳한지 아닌지는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주겠지. 여보, 일단 가자. 더 있어봤자 우리만 불리해져. 그럼 우리 사업자금은, 우리 빚은 당장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우리 그 사람들한테 잡혀간다고. 잡혀가서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당할 순 없잖아.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돈 나오지도 않아. 얼른 가자고. 아이씨, 왜 내 인생만 이 모양인 거야? 5초 안에 안 나가면 신고한다. 알았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너 애가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니? 가면 될 거 아니야. 지금 가. 그래,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마. 아이씨, 재수없어 정말. 그날 저녁, 시댁. 결국 그 목적으로 온 거구만. 나도 갑자기 와서 무슨 꿍꿍인가 싶더라고. 역시 사람 바뀌기가 쉽지 않네. 일말의 희망으로 그래도 철이 좀 들어서 온 건가 싶었는데. 지수야,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너가 별꼴을 다 보는구나.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 아버님이 더 피해를 당하실까봐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또 연락 오거나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 해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러고 싶어도 줄 돈도 없다. 그리고 이미 걘 우리 자식이 아니야. 우리 돈 들고 10년 동안 잠적했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자식 취급도 안 하겠다고. 그러니 걱정 마라.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 혹시라도 연락 오면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제가 대응할게요. 그래, 그래도 니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안 했으면 또 당할 뻔했어.
자식이 뭔지. 저런 애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모든 게 다 내 잘못 같다. 그게 어떻게 어머니 잘못이에요. 저렇게 사는 것도 다 본인 선택이에요. 어머니께서 자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저번에 받은 스카프랑 양말 있죠? 그거 백화점 사은품으로 증정되는 싸구려예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기 좋은 그런 용도라고요. 그걸 비싼 돈 주고 사온 것처럼 말하길래 그 자리에서 말하려다가 어머니, 아버님도 따로 오랜만에 봤는데 그런 걸로 속상하지 않으셨음 해서 말을 안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싸구려 선물을 진짜 선물처럼 여기는 것도 속상한 일 같아서 제가 좋은 걸로 사왔어요. 그건 버리시고 이거 쓰세요. 어쩐지 백화점에서 사왔다기엔 천질이 안 좋다 했는데 나도 오랜만에 만나서 사온다는 선물이 양말이라 좀 당황하긴 했다. 그마저도 사은품이었다니. 그러긴 말해요. 같은 필주일이란 게 창피할 정도예요. 아무튼 이제 자식은 저랑 지수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두 분께도 좋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게 맞는 것 같다. 지수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래도 두 분이 더 피해 안 당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일주일 후 신우 집. 눈 안 열어? 니들 다 거기 있는 거 알아. 문 부수기 전에 순순히 여는 게 좋을 텐데. 여보, 어떡해. 나 무서워 죽겠어. 아, 진짜 어떡하냐. 여기서 발각되면 꼼짝없이 노예가 될 텐데. 창문으로라도 나갈까? 미쳤어? 여기 5층이야. 그럼 어떡해. 그니까 그때 돈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 왜 머리채 잡아서 그래. 그냥 좋게 좋게 말했으면 돈 순순히 빌려줬을 수도 있잖아. 이제 와서 내 탓하는 거야? 그럼 너는 돈 구해보려고 노력은 했니? 10년 전에도 네가 부추겨서 우리 부모님 돈 뺏어 온 거잖아. 난 그 덕에 가족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와중에도 내 탓을 하고 싶니? 난 고하잖아. 나도 그동안 돈 벌려고 노력했거든. 아, 무슨 방법이라도 짜내봐. 이대로 잡혀갈 거야. 저 인간들 진짜 문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 나보고 뭘 어쩌란 거야. 그렇게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선 그냥 서로 알바하면서 돈 모으면 될 걸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려서 이사다를 만들어? 다 당신이 사업자금 빌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알바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난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제일 싫다고. 솔직히 네 친정에서 돈만 주면 대줬음 사업 성공해서 바로 빚 갚았을 거라고. 니들 말하는 소리 다 들린다. 얼른 나와라. 어떡해. 나 무서워 죽겠다고. 저 사람들 진짜 문 부수나 봐. 무슨 연장 꺼내는 소리도 들리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젠. 아이씨, 저 인간들한테 잡혀갔느니 차라리 여기서 뛰어내리는 게 좋겠어. 야, 죽게 해야겠어? 나 그럴 테니까 당신 알아서 선택해. 뭐? 지금 날 두고 도망치겠다는 거야? 진짜 미쳤니?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씨. 돈도 없는데 책임감이 있을 리가 있겠어. 이제 각자 도생하자고. 여보! 저 미친놈 진짜 뛰어내렸네. 엄마, 나 무서워 죽겠어. 나 좀 누가 도와줘. 제발. 1년 후. 그 뒤로 시댁 식구는 신우이와 완벽히 연락을 차단했어요. 신우이한테서 지금 사채업자에게 잡혀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고 울며불며 전화 오는 일도 잦았는데요. 시부모님은 이제 아예 신경 끄고 살고 싶다며 연락처를 차단하셨고 저와 남편은 아예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혹시나 집이나 가게 주소를 찾아올 걸 대비해 이사도 갔죠. 물론 시부모님도 저희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 오셨고요. 이렇게 온 가족이 이사를 온 이유가 그 여자 하나 때문인 게 문득 억울하고 이렇게까지 피해를 봐야 할까 싶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현명한 것 같아요. 혹시나 사채업자에게 우리 주소를 불 수도 있을 테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신우이한테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고 있고 저희 가족 모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제 가게는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더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단골 손님들도 더 많아지고 대량 주문도 많이 들어와서 시부모님께 용돈도 더 넉넉하게 드릴 수 있고 저와 남편 살림 형편도 더 나아졌어요. 오히려 이사를 온 게 더 행운이었던 거죠.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한 가지 고충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아기가 안 생긴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요즘은 부부끼리 행복하게 사는 집도 많지 않냐고 위로해 주셨지만 전 꼭 아기를 갖고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아기 소식이 들리지 않아 내심 속상했는데 얼마 전에 임신을 했다는 희소식을 듣게 됐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행복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몸 조심하려고 아기는 남편과 직원에게 맡기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제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기쁜 마음으로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무사히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